지난주 금요일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웹툰 작가 기안84가 만화가 이토우 준지를 만나기 위해 쇼가쿠칸을 방문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 쇼가쿠칸의 역사와 유명 작품들을 나열하며 쇼가쿠칸의 만화계 영향력을 자랑했지만 해당 방송은 직후 시청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장면은 통편집되었으며 현재 다시 보기는 쇼가쿠칸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항의의 핵심은 최근 쇼가쿠칸의 만화 애플리케이션 망가원에서 불거진 아동성범죄 은폐 의혹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전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상단 링크나 영상 말미에 관련 영상을 연결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이번 영상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망가원이 연재 작가의 아동 성범죄 이력을 알고도 필명을 바꿔 재기용했으며 사건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진 이 사건은 연일 새로운 소식이 갱신될 정도로 파장이 큽니다. 이제는 망가원이라는 브랜드를 넘어 관리 주체인 쇼가쿠칸이 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현재 이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두 건의 성범죄자 기용 폭로와 주간 문춘의 피해자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3월 8일 이번에는 피해자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다시피 장문이라 내용을 간추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5일 쇼가쿠칸 이사진에게 해당 건에 대한 사과를 받았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된 타만화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주간 문춘이 제목으로 쓴 쇼가쿠칸을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면서 쇼가쿠칸을 향한 과도한 비난이나 공격은 지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나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게도 이 성명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쇼가쿠칸 내에서 벌어진 새로운 성범죄 사건이 알려집니다. 11일 주간 문춘이 쇼가쿠칸의 성추문을 다룬 세 번째 기사를 터뜨렸는데요. 이번엔 망가원이 아닌 쇼가쿠칸의 보도 잡지 주간 포스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 D는 2018년 그라비아 촬영장에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던 중 주간 포스트 편집자로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를 강요받았으며 이후로도 부적절한 연락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D는 2020년에 해당 편집자를 형사 고소했지만 사건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쇼가쿠칸의 대응입니다. 쇼가쿠칸이 이 일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주간 문춘은 쇼가쿠칸이 조건부 거래로 사건을 입막음하는 등 이 일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 당일 쇼가쿠칸은 성명을 통해 주간 문춘이 보도한 대다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해 편집자는 2025년에 또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되어 자진 퇴사했기에 현재는 쇼가쿠칸의 직원이 아니며 사진집 출판을 통한 조건부 거래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쇼가쿠칸의 입장은 망가원 사건부터 줄곧 한결같았습니다. 몰랐다거나 회사 차원의 관여는 없었다는 두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쇼가쿠칸을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망가원과 주간 포스트 사건, 나란히 두고 보면 두 사건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를 그대로 기용했다는 부분에서 판박이입니다. 쇼가쿠칸은 가해자가 쇼가쿠칸의 편집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5년간 재직하게 두었고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징계에 따른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의 형태로 회사를 떠났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쇼가쿠칸은 회사의 의무사항인 괴롭힘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세미나를 열거나 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은 제로였습니다. 허울 좋은 보여주기식 운영을 해왔음을 자백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주간 포스트나 망가원 모두 쇼가쿠칸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가해자와의 고용 관계를 종료하고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쇼가쿠칸은 침묵의 카르텔을 이용해 사건을 묻어두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주간 포스트는
보도 잡지로서 타인의 성범죄를 다루기도 했는데 정작 내부의 성범죄는 철저히 감췄다는 사실에 대중은 더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앞선 자니스 연습생 착취 사건이나 후지 TV 사건 등을 거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또 섹시 타나카시 사건을 포함 그동안 연루됐던 논란에서 쇼가쿠칸이 보여줬던 태도 역시 대중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쇼가쿠칸이 그동안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는 이 영상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피해 고백에 연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에는 미야모토 마사키 영화 감독이 편집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쇼가쿠칸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그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는 진술서를 공개하며 쇼가쿠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외쳤습니다. 12일에는 영화계 성폭력을 고발했던 배우 마츠자키 유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화계뿐만 아니라 일본 영화 미디어계 전반도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망가원 사건을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계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도 분란은 발생하기 마련이죠. 더 파이팅의 작가이자 일본 만화가 협회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인 모리카와 조요지가 11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교사에 의한 성피해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임 설립을 위한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나선 피해자 외에도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그들의 재판 비용을 지원하고 심신회복까지 도울 목적이라고 합니다. 업계 종사자이자 협회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많은 응원이 쏟아졌지만 사건 초기에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자를 무고죄 사례에 비유한 2차 가해성 글에 모리카와 조유지가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던 과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피해 여성의 성명을 방패로 사건에 대한 언급까지 막으려는 분탕 시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갖은 혼란 속 지난 16일 사건의 당사자인 쇼가쿠칸이 망가원 오리지널 연재 작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만화가 이토카와 이세이가 설명회 후기를 X에 올렸는데요. 쇼가쿠칸 측은 앞으로 작가를 기용할 때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동의 여부로 작가 기용을 결정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불확실한 데다 문제 발생 시 지금처럼 쇼가쿠칸이 책임 소재에서 발을 빼는 것이 가능하기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망가원 측이 2차 설명회를 계획 중이라고 하며 제3자 위원회의 조사 발표도 남아있기에 뚜렷한 해결책 마련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그동안 쇼가쿠칸 측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로 볼 때 그들이 그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건 아닌가란 의구심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논란은 잦아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고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라는 점을 쇼가쿠칸을 비롯한 만화계가 깨닫고 자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